안녕하세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과목 이해 중 화학 계열을 설명할 김민주 선생님입니다. 교육과정 설계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해서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의 체계적 이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진로 목표를 설정하여 여러분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활동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설명에 앞서 우선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고에서 주로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우게 되는 보통 교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보통 교과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 요소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이 공통 과목과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됩니다. 선택 과목은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별 학문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인 일반 선택과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과목인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화학에서는 화학1이 해당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특히 교과별 심화학습에는 화학 중에서는 화학2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과학과학은 중에서 교과별 심화학습으로 과학사가 있고요. 교과 융합학습에는 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체험학습이 가능한 과목에는 과학 과목 중에서는 생활과학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 과목에서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은 과학1, 즉 물화생지1이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는 물화생지2가 진로 선택 과목, 그 외에 생활과 과학과 과학사 그리고 융합과학이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화학에서 일반 선택 중에 화학1,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중에는 화학2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화학2는 심화학습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과 과학은 실생활 체험형, 그리고 과학사는 심화융합형, 화학2하고 심화형과 융합형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융합과학은 융합형 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통 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전문 교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교과도 교과별 심화학습을 위한 과목으로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 대상 교과인 전문 교과 1과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따른 17과의 교과군으로 구분되어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 교과인 전문 교과 2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과는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이기는 하지만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는 전문 교과가 아닌 진로 선택 교과로 구분을 해서 이제 배우게는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과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계열 과목들에는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그리고 실험 교과인 물화생지 실험이 있고요. 그 외에 정보과학, 용화과학 탐구, 과학 가제 연구, 생태와 환경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5월 달에 개설 희망 과목 수요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실험 과목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전문 교과 1 중, 즉 과학 계열 중에서 물화생지 실험들을 각각 개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수 일부 학생들은 교과별 심화학습을 위해서 이제 고급 쪽도 고급 물화생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고급 물화생지는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편성하지는 못했지만
공동교과정으로 편성되어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 3학년이 되었을 때도 공동교과정을 열어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살펴보면 과학과제연구 있는데요. 이 과학과제연구는 우리 보통 과학 중점반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우는 과목인데 여러분들부터는 과학 중점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과정 학생들도 선택을 한다면 배울 수 있도록 개설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미래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2, 3학년들은 정보가 2학년 때 필수였는데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거에 앞서서 이제 더 정보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서 여러분들 3학년 때는 정보과학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설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 부분에서 고급 화학과 화학 실험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과목은 여러분들 이제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학기에 하나씩 듣는 것이 아니라 선이수가 되어야 할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을 선택할 때는 그 위계를 좀 잘 살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1학년 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 공통으로 배우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공통으로 배우고 난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이 있은 이후에 일반 선택 과목인 과학 1, 물화생지 1이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듣지 않고 여러분들 일반 선택인 물화생지 1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은 공통으로 배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죠. 그래서 2학년 때 1학기 때든 2학기 때든 물화생지 1을 배우고 난 다음에 3학년 때 물화생지 2, 그 외에 과학사와 융합과학을 여러분들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살펴볼 거는 내가 만약에 3학년 때 화학 2를 듣고 싶어. 그렇다면 2학년 때 반드시 뭐는 들어야 된다? 화학 1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학년 때 화학 1을 듣고 3학년 때 화학 2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3학년 때 물리 2를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2학년 때 반드시 물리 1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을 이수하고 나서야 2를 반드시 이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2학년 때 화학 1은 듣고 싶은데 3학년 때 화학 2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2 안 들을 수 있나요? 안 들을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의하라는 거는 화학 2를 듣고 싶으면 무조건 화학 1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화학 1을 들었다고 해서 3학년 때 반드시 화학 2를 듣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과목을 들으셔도 돼요. 물생지 중에서 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물생지 중에서 들으려면 앞에서 또 뭐는 해야 된다? 물생지 1을 이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 생활과학과 융합과학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과학사나 융합과학의 특히 융합과학의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 선택 중에서 물화생지 1을 이 4개를 다 배우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적어도 물화생지 1 중에서 2개 이상은 배우고 난 다음에 3학년에서 융합과학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사와 생활과학의 경우는 일반 선택인 물화생지 1을 듣지 않고도 즉 1학년 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이수했기 때문에 물화생지 1을 듣지 않고도 과학사나 생활과학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2와 과학사, 생활과학의 차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교과로 와서 고급 물화생지 실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제연구의 경우는 물화생지 1만 이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물화생지 1 4개를 다 이수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적어도 물화생지 1 4개 중에 2개 이상은 들어야지만 과학과제연구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과제연구는 여러분들 보통은 과학중점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인데요. 과학중점반 학생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부터는 3학년, 2, 3학년 학생들이 지금의 2, 3학년 학생들은 과학중점반 학생들만 과학과제연구를 지금 이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부터는 일반 과정에서도 과학과제연구 선택해서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공통이다, 일반이다, 진로다, 전문교과다라고 있는데 이렇게 과목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내용 수준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적 산출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여러분들 성적 산출을 하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 산출이 됩니다. 즉 공통교과와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성적 산출이 되고요. 등급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A부터 E까지 5단계 성취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진로 과목 물화생지2,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과 전문교과에 해당되는 고급 과학, 과학 실험 이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다 같이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등급은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 A, B, C 3단계 성취도만 표시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과목별, 화학 과목에 대한 과목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일반 선택 과목인 화학 1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1은 자연현상 또는 일상의 경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화학 개념과 탐구 방법을 학습하는 과목으로서 화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목이다. 즉 화학에 대한 기초 소양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1은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화학 1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개념하고 긴밀하게 연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요소로는 물질의 구성 입자, 화학 결합,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 등과 같이 화학의 기초 개념을 유기적으로 다루어서 화학의 유용성과 학문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화학 1에서 다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1단원에서 물질의 구조 중에서 물질의 구성입자, 화학 결합, 물질의 구조에서는 물질의 구성입자,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우고 물질의 변화 부분에서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요소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화학 1 교과를 좀 살펴보면은요. 화학 1 교과, 우리는 비사한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표지고요. 그 안에 내용에 들어있는 목차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화학 1을 선택을 하면 이런 내용들을 배울 것이다 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화학 1은요, 보통 여러분들, 수능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능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1학년에서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배운 후에 1학년에서 공통 과목을 배운 후에 2학년에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학년에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든 2학기 때든 한 번씩 둘 중에 한 번만 선택해서 배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인 화학 2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화학 2 성취도 A, B, C로 표시된다고 그랬습니다. 화학 2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과학기술이에요. 이번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화학 1에서 학습한 개념을 기초로 시화된 화학 개념과 탐구 방법을 학습하는 화학에 대한 기초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한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2 역시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 화학 1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개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요소를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가 아니네요. 자, 물질의 구조와 성질의 화학 1에서는 물질의 구조와 변화를 봤다면 화학 2에서는 물질의 성질과 이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 부분에서 물질의 상태를 다루고 물질의 변화 부분에서 좀 더 심화되어서 화학 결합과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학2 역시 우리 학교에서는 비상교과서를 보고 있고요. 이 화학2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목차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화학2를 선택하면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2 역시 수능 탐구 영역 중에서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화학원과 위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화학원과의 위계를 고려해서 3학년 내에서 선택해서 배울 것을 여러분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교과 중에서 겸임교과 원 중에서 고급화학입니다. 고급화학은 통합과학을 이수한 과학 계열 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고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 중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과학 중점 학급 학생들 대상이라는 거겠죠. 물론 일반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고급화학의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은 하진 않고 공동교육과정으로 여러분들 개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고급화학은 심화된 화학 개념과 탐구 원리를 통해 물질의 구조, 성질, 그리고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착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물질에 대한 탐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그래서 과학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공학 부분 중에서도 화학공학과를 얘기를 하겠죠.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공학 부분에서 공학 부분을 갈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화학과 아까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학 1과 화학 2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화학에서 들어있는 내용 요소입니다. 뭐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물질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물질의 상태와 용액 부분에서도 이러한 내용 요소들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물질 변화와 에너지, 화학 평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 뭐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러나 화학 1과 화학 2에서 배웠던 심화학습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화학의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서가 다 한 종이에요. 그래서 내용 요소가 더 있었어요. 전기화학하고 반응 속도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화학의 경우 여러분들 교과서가 거의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고급화학 교과서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목차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내용 요소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목차도 한 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나 됩니다. 아까는 화학 1과 2는 2페이지였는데 4페이지나 이제 목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문교과 원 중에서 고급화학을 봤고요. 그 다음에 고급화학은 여러분들 화학은 위계에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고급화학의 경우는 선생님이 2학년 여기 2학년 1학기, 2학기 가능은 하다고는 했지만 언제 한다? 3학년 때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즉 화학 2까지 배우고 난 다음이 화학 2를 배우는 중이나 화학 2를 배우고 난 뒤인 3학년 때 배울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실험입니다. 화학 실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문교과이기 때문에 전문교과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급화학을 이수한 이후의 화학 실험이에요. 그래서 고급화학을 이수한 과학계열 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교에서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급 화학을 이수한 후에 화학 실험을 하라고 했는데 화학 실험의 경우는 이제 물론 그 교과서에 있는 화학 실험으로 한다면 고급 화학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화학 실험을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일반고에서는 그 화학 실험에 들어있는 내용 요소들을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개성 그리고 화학 1, 2에 맞게 1, 2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용 요소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1, 2만 들었다라고 한다면 화학 1과 화학 2를 들었다고 한다면 화학 실험은 여러분들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화학실험은 심화된 화학실험의 원리와 기능을 익혀서 물질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화학 개념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과목이다 라는 거. 그래서 화학실험 역시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물질에 대한 탐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라는 거. 그래서 통합과학 화학 1, 화학 2, 고급 화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학실험에서 들어있는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화학실험의 기초 부분, 실험 준비부터 이제 실험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다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거 외에 실제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 방법들, 물질을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한 실험 방법들, 그리고 화학 반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펴볼지에 대한 실험들, 그것뿐만 아니라 실험들, 그리고 탄소화합물에서의 합성과 특징을 알아보는 실험들, 그리고 이런 실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화학 실험 교과서예요. 화학 실험 교과서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4페이지나 되지요. 하지만 이 4페이지나 되는 모든 실험을요. 한 학기 동안 다 이수할 수 없습니다. 다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화학 1과 2에서 배웠던 내용 요소에 해당되는 실험들만 뽑아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에 있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실험들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가르치는 선생님들 특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실험의 내용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실험 역시 여러분들 3학년 때 1과 2를 배우고 난 3학년 때에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어차피 3학년 때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여러분들 화학 실험을 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화학 1, 화학 2, 고급화학, 화학 실험까지 화학에 관련된 화학 교과군을 이수한 학생들의 주로 어떠한 진로를 갖는지, 어떠한 계열에 진학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주로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의료 보건 계열, 교육 계열이라면 이제 화학교육과로 화학 선생님을 얘기하겠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크게는 이러한 4개의 계열에서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여러분들 어때요? 관련되어 있는 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공학, 의료보건 계열에서 굉장히 많은 학과 있잖아요. 이 모든 학과에서 화학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학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다. 과학 계열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화학 1과 2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만 대학교에 가서 훨씬 유리할 수 있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하신 말씀이 무조건 화학 1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의료보건 계열의 학과를 지망을 할 거다라면 화학 1과 2는 반드시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화학 1과 2를 이수하지 않고 이러한 학과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화학 1, 2 고급화학 화학 실험을 들었을 때 관련
자격증과 관련 직업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화학 분야에 대한 교과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외에 이 부분 좀 빠뜨릴 것 같아서 과학 선생님들이 각각 물화 생지 각 과목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융합과학이나 과학 과제 연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선택 과목이었었죠. 융합과학은. 융합과학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 세계에서 출발해서 자연 전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으로 자연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자연 현상들을 연결해주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토대로 미래 과학기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탐구 중심의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다방면의 자연현상에 대한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과학 지식과 탐구 방법을 즐겁게 학습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해서 과학과 사회의 올바른 상호적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융합과학의 목표다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과학에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다. 즉 우주와 생명, 과학과 문명 영역으로 크게 구성되어서 우주와 생명 영역에서는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태양계의 형성 및 지구의 생명체 출현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주요 과학 관념을 파악하고 이 과정을 밝혀내기 위한 과학자들이 가졌던 의문이나 창의적 해결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학과 문명 영역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과학의 기여를 이해하고 정보통신과 신소재,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등에 관련된 기초적인 과학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문제인식, 의사소통 판단,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미래 과학기술 사회에서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과학 역시 여러분들 2학년 때 선택은 가능하지만 3학년 때 배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왜냐면 과학 1, 2를 적어도 과학 1, 일반 교과인 과학 1은 배우고서 융합과학도 배워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여러분들 3학년 때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융합과학 역시 여러분들 관련 직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련 자격증 이런 거 그리고 관련 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살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스캔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과학 중점 과정 학생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일반 과정 학생들은 이제 본인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학 과제 연구입니다. 과학 과제 연구는 과학 전문교과 1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학계열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중에서 과학 과목 중점 교육과정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반 과정도 여러분들 가능해요. 이 과학과제 연구에서는 토론과 조사를 거쳐서 특정 과학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 실습을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연구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학기 동안 체험함으로써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연구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주제를 탐색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과학자처럼 하나의 결과 보고서까지 내는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요, 이제 토론 및 조사를 통해서 과학 연구 분야를 여러분들 스스로 탐색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실험 실습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하는 그 과정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과제 연구는요.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 과제 연구는요. 과학 관련 모든 교과죠. 모든 교과나 과학 관련된 모든 직업에서 여러분들 모든 학과와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떤 과학 관련된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화학교과에 대한 과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